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분양가 중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스피드 분양가 중개는요, 정식 분양가 중개 선별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분양가 중개 어디냐 현장? 핫한 단지죠. 김포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입니다. 한수호 정도로 볼까요? 얘는 여하튼 이 단지 김포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자, 얘에 대한 제 한 줄평. 미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3개월 됐나요? 한강 수자인이 걸포 북변역이라고 김포 원도심 재개발이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구역이 몇 개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대규모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근데 거기에 몇 개 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지가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한 3개월 전에 김포 북변 우미린이라고 하는 단지가 먼저 분양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예요. 그때 저희가 선별 단지로 영상을 찍어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여기 보이시나요? 세 번째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있죠. 고민 말고 그냥 넣으세요 라고 제가 제목 붙여드렸었어요. 근데 여기 영상 중에 앞쪽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북변 우미린에 대한 한 줄 평이었거든요. 이웃이 미래다. 왜 이렇게 평가했었습니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김포 북변 우미린이 들어갈 때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이게 잘 될까? 이게 과연 마진이 있을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웃이 미래다. 앞으로 들어올 단지들을 생각해보면 우미린을 분양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했던 미래 주변에 들어올 단지 그게 어디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한수호입니다. 즉 김포 북변 우미린 때 말씀드렸던 단지가 드디어 분양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개다 보니까 선별단지에서 소개해드리는 정보들을 그냥 여기다 다 때리박았습니다. 볼게요. 일단 9월 20일 추석 명절 끝나자마자 특공이고요. 19일날 20일날 1순위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겠죠. 역세권입니다. 걸포 북변역. 저는 계속 북변 걸포하고 헷갈리는데 걸포 북변역 유명한 라인이죠. 좋은 의미로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김포 골드라인에 있는 역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네이버 부동산 지도 켜시면 요거 분양 중 보이시나요? 요놈이 바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보이시죠? 근데 걸포 북변역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얘는 역품화 아파트다. 얘는 역을 품고 있습니다.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수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성당과 이런 녹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지가 이 녹지와 성당을 쭉 둘러싸는 형태로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한강 쪽이 있습니다. 물론 조망은 이쪽 단지들이 지금은 좀 멀리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구역이 좀 나뉘거든요.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하튼 역세권입니다. 바로 단지 입구에 붙어 있어요. 여기 물론 김포 골드라인이 지금 혼잡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추후에 5호선 그게 개통이 되고 나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세대수 많습니다. 전체 세대는 3058세대 그 중에서 2116세대 즉 2000세대가 넘는 물량이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김포 북변 우미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축 물건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전체 입주 물량이 뭐 10% 2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재개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물량이 많고요. 더군다나 대단지다 보니까 일반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상당한 대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얘가 좀 구역이 나뉩니다. 작은 구역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청약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돼요. 입주는 28년 2월 예정입니다. 김포 북변 우미린 때도 그랬지만 3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에 27년 입주 아파트들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금리 떨어지고 저점 찍은 후에 2년 정도가 지나야지 본격적인 상승기가 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는 게 27년이거든요. 얘는 그거보다도 늦게 28년도 돼서 들어갑니다. 추후 개발 같은 거 봤을 때 그럼 개발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들어간다든지 상당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28년 2월에 입주하는 거 상당히 긍정적 요소예요. 왜냐면 분양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는 거고요. 여러 의미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시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 분양가 공고를 보시면요. 한강수자인 오브센트 모집 공고 땄습니다. 한 페이지에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건 정말 보기가 힘든데 여하튼 여기 공급 대상 공급 금액 보시면요. 50평부터 시작해서 59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76도 있고 84도 있습니다. 세대수가 좀 많은 게 59형이라서 여기 보시면 저가는 뭐 4억 8천 뭐 4억짜리도 있더라고요. 59A2 같은 경우에는 2층이 4억 200만 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보시기 힘들기 때문에 정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뒤에 84형도 있어요. 84형도 적지 않은 물량이 분양이 되는데 그것도 보시면 6억대 선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59형 판차 상당히 커요. 좀 전에 보셨지만
구역이 좀 나뉜다 그랬잖아요. 어느 구역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 위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4억에서 5.3억 무려 기본 분양가가 1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1.3억까지 차이 나요. 제일 낮은 것과 제일 높은 놈이 84억은 그나마 차이가 좀 적은데 제일 낮은 가격은 기본 분양가 6.3억 높은 놈은 6.9억 거의 7억이 육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기본 분양가는 기본 분양가고 거기에 붙는 확장, 에어컨, 옵션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확장비는요.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59형의 경우에 1,300, 84형의 경우에 1,600입니다. 확장비가 아주 비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웬만한 단지들 2,000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싸다. 아주 싼 건 아니고요. 1,000만 원 이하짜리도 있긴 하니까. 자, 에어컨은 좀 특이합니다. 공고 보시면 알겠지만 에어컨 유상 옵션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써있냐면 조합에서 에어컨은 담당한다. 이게 재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조합 쪽에서 뭐 이 옵션은 어떻게 하나 봐요. 정확한 거는 공고문에는 안 나와있죠. 그래서 대략 하는 거는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대략 에어컨 설치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기 설치 기준에서 최근에 보통 나오는 게 950선이고 공기청정용 들어가면 한 1100선 나오거든요. 그렇게 감안하시고 계산을 갖다가 넣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델하우스라든가 방문해서 질문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 저는 좀 이따 계산할 때 대략 900 정도로 계산해서 넣긴 했습니다. 59형은 조금 더 싸긴 하겠죠. 700대 8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은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게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죠. 더군다나 얘는 형 자체가 많아요. 뭐 타입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이죠. 발코니 확장 및 좀 전에 말씀드렸고 여기부터가 유상 옵션인데 주방 가구 상판에서 이 형별로 쫙 나와 있거든요. 계산하기 힘들게 막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할 걸 갖다가 저는 그냥 다 플러스 해버렸습니다. 있는 거 일단 다 때려봐 봤어요. 그랬더니 59형은 대략 2,500 정도 나오고 84형은 대략 3,5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뭐는 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방에서 한센 바흐 키친인가? 좀 약간 고급이죠? 그거 들어간 걸로 계산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500은 아마 적어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향에 따라 다르지만. 자, 그래서 기본 분양가에다가 확장비 에어컨 대략 900 정도로 계산하고요. 옵션비 때려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59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 4.4억 선에서 5.6억 선 얼마 보탰습니까? 대략 3, 4천 보탰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에 옵션까지 해서 옵션을 다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할 만한 거 넣었을 때 나온 게 59형 최고가 5.6이다. 자, 84형은요 6.3에서 6.9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쪽은 옵션비가 좀 더 나가요. 따라서 대략 5천을 더 플러스 해드렸습니다. 확장비 1,600에 에어컨 900 정도 합하면 한 2,500에 요거 3,500 합하면 거의 6천인데 그 중에서 옵션은 사실 빠질 것들이 있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빼서 대략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이보다 좀 더 싸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84형 기준으로 6.8억 저층, 최고층 7.4억으로 계산했다. 저희는 항상 84 기준 최고가로 말씀드리죠. 최고층에 다 때려박은 거 7.4억 정도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는요 타입이 많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데 뭐 평면도는 같은 것도 있나 봐요. 59가 관심 있으실 테니까 59 AC 같은 경우에 포베이로 잘 나왔습니다. 이건 가변형 벽체인 것 같아요. 틀 수 있게 해준 거 요즘 뭐 트렌드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9 BD형 경우에는 탑상형이죠. 보면은 딱 봐도 탑상형이죠. 거실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만 뭐 판상형이 좀 더 인기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84A 잘 나와줬어요. 포베인데 문제는 좀 이따 단지 배치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84A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84BD가 84에선 주력일 것 같은데 문제는 얘는 전부 다 탑상형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상형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특히나 뭐 맞바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맞바람은 최근에는 문을 열어놓고 지내기가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공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달아갖고 강제순환 시키고 창문 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탑상형에 대해서도 평면도 자체가 괜찮은 거 아닌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평면도는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커뮤니티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요 중요하죠. 3000세대급이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찍어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PT룸, 피트니스, 뭐 샤워실, 탈의실, GX룸 다 들어가 있고요. 실내 체육관과 더불어서 사우나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우나 보이시죠? 프라이빗 시네마 같은 거, 음악 스튜디오라든가 라운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가든 레스토랑, 뭐 조식 서비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조리실이 갖춰져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위치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죠, 얘도 여기 있죠, 얘도 여기 있죠, 얘도 여기 있죠. 이 한소 같은 경우에 나뉜다 그랬잖아요. 구역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가 성당이 있는 그 녹지지역. 근데 주로 이 가장 넓은 구역이 있는데 일자로 시작되는 동들이 있습니다. 101동, 102동 이런 식으로 2자, 3자, 4자로 시작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일자로 시작되는 구역에 커뮤니티는 거의 다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스크린 골프장 이것도 1구역 여기에 있고요. 반면에 여기가 2구역인가 하는데 2구역에는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4구역인가인데 여기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구역 이쪽인데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3000세대가 한 구역에 딱 묶여 있진 않아요. 더군다나 가운데 녹지가, 성당이 있는 녹지가 있는데 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커뮤니티들이 좀 분산돼 있다, 이걸 갖다 좀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할 때 어느 구역에다가 청약을 넣을 것인가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셔야겠죠. 주차는 1.3대1, 이거는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 돈 때리박아서 재건축하는 강남 경우에는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보통 주차 대수가 이거 이상 나오는 경우를 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 대수는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다만 이건 있죠. 얘는 59라든가 소형 평형이 많아요. 그 점에서는 중대형 이상인데 이 정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수준 아닌가, 그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은요, 김포 서초와 김포초가 있습니다. 위치 보시면 여기라 그랬잖아요.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서 들어가고 이쪽이 중심 1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초등학교 어디 있느냐 학군 찍어보시면 여기 김포초등학교 있고요, 여기 김포 서초가 있습니다. 워낙에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어느 한 학교로 몰빵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김포초등학교 쪽으로 나온 걸 보는데 지난번에 우미린 같은 경우가 초품화라 그랬죠.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에 비해서 한양수자인에서는 좀 걸어가야 된다. 다만 이쪽에서 이쪽 걸어가든 이쪽 구역에서 여길 걸어가든 그 거리는 아주 멀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300m 이내고요. 이쪽 단지 쪽에서도 이렇게 김포초 했을 때 300m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도보 충분한 거리다. 즉 초품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우미린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이상은 어차피 학원이잖아요. 학원 같은 거는 어차피 셔틀 이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 측면은 빠지지 않는다, 김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성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원도심입니다. 시청도 가까이 있어요. 그럼 말 다 했죠. 원도심은요, 기본적으로 생활 편의성은 갖추어진 곳이고 다만 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재건축 혹은 재개발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봤고요. 분양가에 대해서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싸다,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유는 이렇죠. 주변 매매가 분양가입니다. 일단 구축 중에서 비교해볼 게 항명메트로 자2단지입니다. 지난번에 김포변 우미린 때 사실 이 영상 김포변 우미린 요것도 같이 참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여기 걸포 북방역 바로 왼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게 항명메트로 2단지입니다. 현재 뭐 대장 취급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죠. 여기 같은 게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실거래가가 제가 정리해놨어요. 6.5억에서 7.3억 정도로 지금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바닥을 찍고 나서 좀 상향하고 있는 거고요. 전고점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높았습니다. 8.5에서 9억이었습니다. 얘가 언제 들어갔냐? 2020년 들어간 준신축입니다. 아직 5년 안 됐죠. 얘가 지금 어떻다고요? 실거래는 거의 7억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고점은 8.5에서 9억이다. 그리고 현재 전고점 쪽으로 상향을 조금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미린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분양한 단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고촌 센트럴자입니다. 얘는 곧 입주인 것 같던데 실거래가라고 써놨지만 얘는 분양이죠. 분양가 최고 7.9억에 나왔습니다. 얘 위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촌 센트럴자리는 어디냐? 걸포 북변역에서 몇 조금 더 서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사후 풍무 지나서 가시면은 그 다음 역이 고촌역입니다. 문제는 이 고촌 센트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고촌역에서 로켓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1.34km 정도 나옵니다. 도보가 조금 어려운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미분양이 났죠. 그래서 지금 아마 처리하고 있는 것 같던데, 반면에 우미린 파크리브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거, 얘는 27년 12월 입주, 즉 수자인보다 2개월 먼저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양은 3개월 먼저 했어요. 얘가 얼마에 분양했느냐?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최고가 7억에 분양이 됐습니다.
자, 이거 영상 올렸을 때 저 욕 되게 많이 먹었죠. 이게 뭘 할 만한 단지냐 이렇게 욕들 많이 하셨는데 얘는 어떻게 됐다? 지금 완판됐습니다. 분양 경쟁도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미분양이 되긴 했었는데 금방 다 완판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한강수젠이 약 얼마 차이입니까? 보면은 약 4천 정도 차이. 최저가는 3천 정도 차이고요. 최고가로 했을 때 옵션 포함입니다. 4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때 우민이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이거 뭐예요? 그래도 7년 차이 납니다. 메트로 자이. 메트로 자이가 지금 현재 준신축이지만 27년, 28, 거의 28년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거 8년 차, 9년 차가 되죠. 근데 이 아파트의 정고점이 8.5에서 9억이에요. 근데 우미린이 7억이고 한강수젠이 7.4억입니다. 위치 나쁘지 않아요. 메트로 자이도 결국은 걸포 북변역이 역세권이거든요. 여기까지 걸어가는 거리. 근데 그에 비해서는 수자이는 가깝고 우미린은 비슷해요, 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메트로 자이 브랜드도 있고 이거 상당히 좋은 단지입니다. 특히나 커뮤니티에 수영장 들어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한강수자이는 수영장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메트로 자이가 9억까지 쳤었고 정고점이 점점 회복되는 추세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부침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작은 좀 이벤트들이 더 있을 거예요. 코비드처럼 큰 이벤트는 없겠지만 그에 따라서 좀 부침은 있겠지만 그래서 정고점 회복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얘네들 신축으로 7, 8년 차 나서 들어가는데 얘네들 가격이 여기서 멈출까? 그건 아니겠죠. 우미린에 비해서 좋은 점, 장점 여기 더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더 대단지죠.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 조금 더 낫겠죠. 그런 점에서 한강수젠이 4천 정도 비싸지만 나쁘진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우미린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은 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5호선 감정역이란 게 추후에 개발돼서 지금 확장하지만 들어올 텐데 그때는 우미린 파크리브가 감정역에서 좀 더 가깝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얘 그냥 잘 됐거든요. 수자인도 투자 가치로서 나쁘지 않다. 특히나 메트로자이 2단지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아주 싸게 나온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적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름 구축 대비 가격을 봤을 때 마진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강수의 5% 미래가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년 중반 이후 부동산 괜찮아질 때 얘가 입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마진이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주변 단지 구축 가격 대비 즉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대비했을 때 신축 가격치고 상당히 싸죠. 2억 정도 비쌉니다. 정고점 대비해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과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요. 7, 8년 차 나는 거죠. 따라서 나름 가치는 있을 것이다. 마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요겁니다. 주변 정보점 그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사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투자 가치는 추후에 들어올 5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최소 안전 마진은 요거 갖고 요걸로 입증이 되니까 북변 우미린이 잘 됐던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요금 먹었지만 잘 됐잖아요. 한 줄평 역품합니다. 얘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걸포 북변역을 물론 구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역품화라는 거 이게 얘의 가장 큰 장점이고 얘의 시세를 갖다가 하반 경직성을 갖추게 해줄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제가 정리는 안 해뒀는데요. 이번에 분양을 받으실 때 좀 전에 평면도 이런 거 보셨죠. 근데 구역별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에 있는 단지 배치도요. 여기가 일자로 시작되는 1구역입니다. 동들이 몰려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2구역, 3구역이 아니라 5구역이네요. 아까 제가 성명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5구역, 4구역이 좀 작게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평형들이 다르고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보시고 여기 밑에 가보시면 어느 구역에 어느 층에 어떤 형이 나온지 있거든요. 요거 보시고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는 뭐 공원화돼서 이쪽에 있는 라인들이 뷰는 나쁘지 않겠죠. 자, 세부 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투자는 개인책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발품 팔아보시고 모델하우스 가서 평형도 잘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단지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이 아래 댓글 처음 댓글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도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찾아주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